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일제강점기 때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써온 선조의 헌신이 있었는데요. 이역만리 독일에서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또 나아가 세계 평화를 꿈꾸던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105년 만에 고국에 안긴 이의경 애국지사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독일 그레펠핑 시립묘지. 이곳엔 오랫동안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애국지사 한 분이 잠들어 있습니다.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인 이미륵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의경 애국지사. 105년 만에 후손들과 함께 그리운 고국에 돌아갈 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 독일에 잠들어 계셨던 이의경 지사님을 꿈에서도 잊지 못하셨던 그리운 고국 대한민국으로 모시기에 앞서 지사님을 추모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족을 비롯한 동포들과 독일 시민들까지 많은 이들이 이의경 지사의 삶과 업적을 기리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Ja, ich bin sehr beeindruckt und tief bewegt, welche große Bedeutung dies alles hat. Und das war auch der Antrieb für uns hier vor Ort, dieses Ansinnen der Familie und des Staates und in Zusammenarbeit mit dem Konsulat dies zu organisieren, weil ich gespürt habe, dass dieses Andenken an Mirogli die eine Seite ist, aber diese allerletzte Ruhe und Rückführung in die Heimat ein so großes Anliegen war und ist. 지난 1919년 3.1운동에 참여해 고국 독립을 목놓아 외쳤던 이의경 지사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조국을 떠나 중국 상하이와 프랑스를 거쳐 독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낯선 땅에서도 조국을 잊지 않았던 이 지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를 집필하며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독일에 알렸습니다. 이미륵 선생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애국지사이고 항일 독립투쟁을 한 애국지사이기도 하지만 한국을 독일에 가장 처음 알린 분입니다. 독일어로 쓰인 자전적 소설인 압록강은 흐른다는 발표 당시 초판이 매진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올해 독일어로 쓰인 가장 훌륭한 책으로도 선정되며 평단의 찬사를 받았는데 독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될 만큼 널리 알려졌습니다. Man kann ja nur bewundern, dass er seine Texte auf Deutsch geschrieben hat. Das finde ich ja, man hätte ja sagen können, er schreibt es koreanisch und man findet einen Übersetzer, was im Verlag das Übliche ist. Aber er hat auf Deutsch geschrieben, also er muss auch sehr intelligent gewesen sein. Da bin ich ganz sicher. 당시 나치에 저항하던 후버 교수와 티어펠더 교수 등 반나치 지식인들과도 교류했던 이의경 지사. 의사의 정신은 동포뿐 아니라 독일인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평전을 갖다가 독일어로 번역을 했었을 때 담당 편집을 하시면서 이분을 딱 그 한 줄 문장으로 정리를 했다라면 이분은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혁신가, 작가이고 그리고 철학자였다라고 이 세 단어를 압축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딱 적당한 거죠. 고국 독립은 물론 독일 문학계에도 큰 업적을 남긴 이 지사는 평생 그리워하던 고국을 다시 밟지 못한 채 지난 1950년 독일에서 생을 마쳐야 했는데요. 74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고국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과 독일 양국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이번 유해 봉화는 이 지사의 기계와 정신을 되새기는 역사적인 순간.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옮겨지지만 이의경 지사의 그레펠핑 묘소는 한국과 독일 우호의 상징으로 남게 됐습니다. 오래전에 할아버지를 그 묘소에서 뵀을 때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 그 짠한 마음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해 봉환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고 또
현지에서 교민들을 생각하면 눈물 흘리시면서 그 슬퍼하시고 섭섭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고국의 독립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며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이의경 지사. 조국을 사랑했던 이 지사의 삶과 정신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연해주 일대에 거주하던 한인들은 스탈린 정권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고달픈 타향살이에도 고려인들은 설날이 되면 가족이 한데 모여 명절 음식을 먹으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고 하는데요. 고국으로 돌아온 고려인 후손들 역시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착한 고려인의 설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이른 아침, 고려인 3세 마유리 씨가 도매시장을 찾았습니다. 설날에 먹을 음식 재료를 장만하기 위해서인데요. 고려인 스타일 국수, 당근 김치라고, 가지조림, 찜만두. 우리 고려인 반찬 생성해서 발효식을 시키고 나서 일주일 후에 야채랑 같이 섞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유리 씨가 향한 곳은 러시아 식자재 마트. 우리나라에 정착한 고려인들은 주로 이곳에서 식재료를 삽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즈베키스탄에서 갖고 오시는 국수예요. 우리 고려인들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양손 가득 재료를 든 마유리 씨가 한방마을 마을회관으로 들어섭니다. 여기 우리 마을하고 지도에 보시면 연쪽에도 한 10,000명 정도 외국인 사람들 살고 있거든요. 그 외국인 사람들 안에서 70%나 한 고려인 동포분들 살아요. 여기 우리 동에만 한 5,000명 정도 고려인 동포분들 살아요. 마유리 씨의 아들 이고르와 안드레, 그리고 어머니 리타 씨까지 3대가 모여 설 음식을 준비합니다. 1937년 옛 소련의 스탈린 정권은 고려인 약 17만 명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당시 열차에 짐짝처럼 실려 6,500km를 이동하는 도중 추위와 굶주림으로 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한민족의 해외 이주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아픈 이주의 역사 속에서 고려인들은 설날 차례와 세배 풍속을 잃고 러시아 명절인 노브이 고드를 기념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마유리 씨에겐 우즈베키스탄에서 할머니와 보낸 설 명절에 대한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있는데요. 우리 딸로 보고 우리 할머니가 계속 명절을 기다렸어요. 설 명절에서 그 아마 고려인 음식을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우리 할머니 따라가서 똑같이 설 명절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지독하게 춥던 겨울, 강제 이주를 당했던 아픈 과거를 자식과 손주들에게 매일같이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막 울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그 할머니들 1917년에서 태어났어요. 러시아에서. 1939년도에 스탈린 중간아시아 사람들 도쳐보냈어요. 기차 타고. 그리고 왔을 때는 2-3개월 걸렸어요. 많이 돌아갔어요, 그때. 마유리 씨는 10년 전부터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살아온 곳과 전혀 다른 문화에 한국어도 서툴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아내 올가 씨까지 오면서 분주한 부엌이 더욱 활기가 돕니다. 말리온까지 소금 많이 넣는 야채 그렇게 만들었어요. 보통 만두하고 회, 고기나 생선이나 썰어서 마늘, 무조건 양파, 고춧가루, 그다음 식초, 간장 같은 반찬은 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소내장 회가 만드는 거예요. 자, 음식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그 사이 한 동네에 사는 마유리 씨의 고모도 도착했습니다. 리타 남편, 네.
오빠. 신우야. 나 신우. 살가루 만들어놓은 만두하고 춘가루로 만들어놓은 만두입니다. 소고기, 양파하고 무랑 같이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만두보다 야채 많이 들어간 거 아니라 3가지, 4가지 재료가만 들어간 거고, 코리안 스타일 국수는 3가지, 4가지 반찬을 섞어서 먹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수가 진짜 맛있어요. 고모 할머니가 정갈하게 담아낸 음식을 안드레가 나릅니다. 우리 상차림에는 김치도 빠질 수 없죠. 가위로 김치를 자르고 미리 절여둔 생선회 무침도 그릇에 담아냅니다. 김치요. 우리나라 김치요. 자, 이제 먹음직스러운 상차림이 완성됐습니다. 와, 맛있어요.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저는 코리안 음식을 많이 좋아해요. 너무 맛있어요. 설날 같은 명절에서 우리 할머니 자기 여동생하고 자기 친구들을 계속 불렀어요. 그 식사하는 다음에 똑같이 코리안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막걸리 같은 음료가 만들었어요. 할머니들 저기 노래를 하고 우리 춤했어요. 춤하고 그래서 돈 받았지. 아이들이 놀자, 말이 타고 놀자, 달아난다 달아난다 뒷발질. 고단한 타양살이에도 설날이면 북적북적 모여 한국 음식을 만들던 할머니와의 추억. 그날의 따스함과 정겨움이 이곳 인천 한방마을까지 전해지는 기분입니다. 2025년 푸른뱀의 해를 맞아서 다양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글로벌 코리안에서는 지구촌 한인사회와 모국을 연결하는 재외동포청의 올해 목표는 무엇이고 동포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이 예정돼 있는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총장님 취임하신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사할린 동포법을 비롯해서 소외된 동포를 위한 정책들 많이 추진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예. 뭐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CIS 지역에 거주하게 되신 것은 사실은 우리 아픈 역사와 관련이 있고 예. 역사적 경위가 있는 그런 동포분들입니다. 본국 정부가 이제 이분들한테 뭔가 해드려야 된다는 예. 역사적인 책무를 가지고 임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재외동포청이 그분들 영주 귀국 사업을 총괄을 했고요. 사할린 동포법 개정을 통해서 그 지원 대상을 또 확대를 하고 또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들이 들어오시면 예. 잘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예. 그 지원을 계속 해왔습니다. 예. 처음에는 근로 목적으로 들어오셨습니다만 가족들도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 전국 각지에 고려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그런 지역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허,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게 되면 국내 경제에도 또 도움이 되고 또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도 해소가 되고 예. 인구 소멸이라든지 인구 절벽이라든지 지방 소멸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도 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그렇군요.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국력, 한민족의 총체적인 국력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 귀환하신 동포들이 한 100만 명 전후가 되고요.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조선족 분들이 한 7, 80만 명, 그리고 그 CIS 지역 주로 그쪽에서 오신 고려인 동포들이 지금 한 10만 명 전후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앞으로도 아마 학계 추산으로는 고려인 같은 경우에 한 10만 명 이상의 분들이 더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잘 정착을 하시고 또 한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자산으로 클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정책적인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인 사회에도 세대 교체가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차세대들의 정체성 함양에 대한 관심도 네.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 네. 계획은 있습니까? 2세, 3세, 4세로 갈수록 언어도 잃게 되고 네. 모국의 문화를 잃게 되면 사실은 한민족으로서의 그 정체성 그리고 일체성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차세대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언어 교육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동포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4세대 동포들에 대한 한글 교육하고 한국 문화 교육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한글 교사 연수도 계속 실시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 산하기관인 재동포 협력센터를 통해서 매년 그 적지 않은 해외 차세대 동포들을 한국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초청을 해서 예. 여러 지방도 가도록 하고 한국 문화도 알도록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100명을 초청을 했고 예. 앞으로 점차 그 규모를 늘려서 네. 매년 3,000명 이상으로 그 숫자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올해가 또 광복 80주년 아니겠습니까? 또 네. 한일 수교 60주년. 그만큼 동포 사회에도 다양한 현안들이 존재하는데 재외동포청이 계획하는 동포 지원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이제 한일 수교 60주년의 경우에는 재외동포 사회가 서로 단합하고 결집할 수 있도록 여러 행사를 준비 중인데 아시다시피 재외동포 사회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예. 국내로 이제 해방 이후에 돌아오지 않으신 분들 또는 못하신 분들이 처음에 이제 재외동포 사회의 원류라고 한다면은 그 뒤로 이제 한국이 일본 내에서도 한류가 확산이 되고 하면서 거기서 정말로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일본에 건너가신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재외동포 분들은 민단이란 조직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결속을 다져왔다고 한다면은 이 신정주자 그룹들은 또 새로운 그룹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신정주자 그룹과 기존의 그 민단 동포 사회하고의 잘 협력하고 결합을 시켜서 네. 좀 단합된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올해 또 재외동포 TV 사업을 시작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건 어떤 목적이고 어떤 취지에서 하게 되신 건가요? 700만 해외 동포들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단은 아무리 뭐 생각해도 미디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런 면에서 24시간 재외동포 TV를 송출을 해서 우리 컨텐츠도 보내고 또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하는 플랫폼으로 재외동포 TV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많기 때문에 네. 조속한 시일 내에 재외동포 TV를 좀 미흡하나마 좀 발족을 시켜서 이제 새로운 동포청의 사업으로서 아마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은 국내에 계좌가 없는 재외동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재외공관에서 금융 인증서를 발급하기 시작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7월부터 모바일 재외국민 신분증 제도도 본격화한다고 들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한국 핸드폰이 없으면 인증도 받기 어렵고 그래서 항상 해외에 나가더라도 한국 핸드폰을 들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포청에서 이제 그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동포들께서 각종 그 국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인증도 좀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재외국민도 비대면 신원 확인을 하고 나면 네. 국내 온라인 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이제는 국내 계좌 미보유자도 그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많이 좀 편해지겠네요. 예, 재국민용 신원 확인 수단 확대를 위해서 모바일 그 신분증 플랫폼에 재국민 신원 확인증을 도입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그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하려면은 그 원거리에 있는 재공간, 그러니까 미국만 해도 우리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찾아가려면 굉장히 멀거든요. 그렇겠죠. 네.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제 전자여권을 활용한 그 비대면 신원 확인 시스템을 작년 11월부터 시범적으로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그리고 토스에서 그 재국민 인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올해에는 정식 서비스 개시와 더불어서 그 발급 인증서 종류도 확대하는 등의 그런 그 편의성을 계속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2025년을 맞이해서 전 세계 동포 사회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또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본국과 재동포 사회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서로 손을 잡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재동포층이 할 역할이 많을 거고요. 우리 재동포 사회도 같이 네. 손을 맞잡고 하다 보면은 정말로 화교 사회, 유대인 사회 못지않은 예. 한민족 공동체의 큰 역량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 동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재외동포청의 또 큰 역할 계속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일원으로서 뭔가 좀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국내에 우리 재외동포들이 약 한 86만 명 거주하시는데요. 그중에 67만 명이 우리 중국 동포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기여하고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